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도쿄에서 40년 동안 증권회사를 다니다 은퇴한 68세 켄지 씨의 이야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오늘은 뭘 하지? 였어요. 평생 바쁘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찾아온 이 많은 시간들이 너무 낯설었죠. 켄지 씨는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퇴직 첫날, 켄지 씨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 러시아워를 피해 늦게 일어났습니다.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에 기분이 좋았죠. 아내가 준비한 여유로운 아침 식사를 즐기며 이제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무료함이 찾아왔고 2주가 지나자 불안감이 시작됐습니다. 한 달이 지날 무렵에는 우울감까지 밀려왔죠. 매일 아침 회사에 가서 직원들과 인사하고 시장 동향을 체크하고 고객들과 통화하던 일상이 사라졌어요. 처음엔 그 바쁨에서 벗어나서 좋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죠. 아내는 30년 전부터 다녀온 꽃꽂이 교실에 더 열중했고 2명의 자녀들은 각자의 가정을 꾸리느라 바빴습니다. 가끔 전화가 오는 것이 전부였죠. 옛 직장 동료들과 약속을 잡아보려 해도 그들은 여전히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연금 통장에 돈은 꾸준히 들어오는데 마음은 자꾸 빈털터리가 되어가는 기분이었어요. 돈보다 더 중요한 뭔가를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게 바로 존재의 이유였던 거죠. 주말마다 찾던 골프장도 어느새 시들해졌고 TV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볼 때마다 나 괜찮아라고 말했지만 정작 본인은 괜찮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켄지 씨는 우연히 지하철에서 한 광고를 보게 됩니다. 시니어 환영, 나가노현 스키 리조트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모십니다. 그 순간 켄지 씨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첫 출근 날 아침처럼 말이죠. 리조바이트와의 첫 만남. 지하철 광고를 본 후 켄지 씨는 집에 돌아와 바로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리조바이트라는 생소한 단어를 처음 접했죠. 리조트와 아르바이트의 합성어 라니 젊은이들의 용어 같았습니다. 처음엔 웃음이 났어요. 68살의 은퇴 임원이 아르바이트라니. 하지만 자세히 찾아볼수록 흥미로웠죠. 숙식이 제공되고 시간당 1,500엔의 주말 휴무. 한국 돈으로는 14,000원 정도입니다. 게다가 스키장에서 일하면서 손님들과 이야기도 나눌 수 있다니. 아내에게 이야기를 꺼냈을 때의 반응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당신이요? 스키장에서요? 하며 놀란 표정을 지었죠. 하지만 켄지 씨의 진지한 표정을 보더니 이내 지지해 주었습니다. 면접 당일, 나가노현 스키 리조트의 대기실에는 켄지 씨와 비슷한 연배의 지원자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앞에 앉아 계신 분이 전직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옆자리는 대기업 인사부장 출신. 모두 저처럼 은퇴 후 새로운 도전을 하러 오신 분들이었죠. 그때 처음 알았어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대기실에서 나눈 대화는 켄지 씨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70대 여성 지원자는 30년간 전업주부로 살다가 남편과 사별후 인생 2막을 열기 위해 왔다고 했고 65세의 전직 은행원은 손자들에게 멋진 할아버지가 되고 싶어 지원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공통점이 있었죠. 바로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면접관은 의외로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시니어 지원자들의 이력서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리조트는 시니어 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성실성은 우리에게 큰 자산이 될 거예요. 기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 켄지 씨는 다른 지원자들과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합격 여부와 상관없이 서로 응원하기로 약속했죠. 창밖으로 보이는 하얀 설산들이 마치 새로운 인생을 약속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가노현 스키장으로의 새로운 도전. 축하드립니다. 켄지 씨는 이번 동계 시즌 나가노 스키 리조트의 고객 서비스 부문 담당자로 선발되셨습니다. 전화를 받은 순간 켄지 씨의 심장이 마치 스키 점프를 하듯 뛰었습니다. 첫 출근 날, 아내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도시락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여보, 이거 도시락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숙식이 제공된다고 했지만 아내는 고집스레 손수 만든 도시락을 켄지 씨의 가방에 넣어 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주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40년 만에 다시 도시락을 싸니 웃음이 나네요. 이번엔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아내의 농담에 켄지 씨도 웃음이 났습니다. 리조트에 도착하자마자 켄지 씨는 활기찬 분위기에 압도되었습니다. 면접 때 만났던 시니어들도 보였고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아, 켄지 씨 오셨네요. 면접 때 만났던 65세 전직 은행원인 타나카 씨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우리 같은 팀이래요. 고객 서비스 팀. 긴장되지 않으세요? 오리엔테이션 룸에서는 특별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시니어 직원들 사이에 섞여 앉아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었죠.
저는 사토 유키코입니다. 23살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일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밝은 미소의 젊은 직원이 인사했습니다. 켄지 씨는 순간 자신의 손녀가 생각났습니다. 점심시간, 구내 식당에서는 더욱 특별한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시니어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주고 시니어들은 그들에게 인생 경험을 들려주었죠. 켄지 씨, 저희 팀은 매주 수요일 저녁에 식사 모임이 있어요. 시니어분들의 경험담을 듣는 게 저희의 큰 재산이 되거든요. 팀장인 45세 야마모토 씨가 설명했습니다. 그날 저녁, 직원 숙소로 돌아온 켄지 씨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걱정 마세요. 여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마치 하나의 큰 가족 같아요. 리조바이트 현장 이야기.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켄지 씨의 스키장 리조트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첫 근무는 정말 잊을 수 없어요. 초등학생 단체 손님이 방문한 날이었죠. 200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한꺼번에 들이닥쳤을 때는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켄지 씨는 그날을 회상하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처음 겪은 어려움은 체력 문제였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첫 주에는 매일 밤 다리를 주물러가며 잠들었죠. 아내가 보내준 파스를 하루에 2장씩 붙이기도 했답니다. 두 번째 난관은 디지털 기기 적응이었습니다. 예약 관리 시스템을 배우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젊은 직원들은 손쉽게 다루는데 저는 버튼 하나 잘못 눌러 전체 예약을 날려버린 적도 있었죠. 하지만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스트레칭으로 체력을 키웠고 퇴근 후에는 젊은 동료들에게 컴퓨터를 배웠습니다. 사토군이 매일 30분씩 저를 가르쳐줬어요. 처음에는 마우스 더블클릭하는 법부터 시작했죠. 그 친구가 켄지 선배님, 제 할아버지도 이렇게 천천히 배우시다가 지금은 유튜브 방송까지 하세요 라며 용기를 주더군요. 가장 큰 시련은 외국인 손님 응대였습니다. 영어로 된 스키 용어들. 처음에는 완전히 패닉이었어요. Are you regular or goofy? 라는 질문의 의미를 몰라 당황했던 적도 있었죠.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켄지 씨만의 노하우가 생겼습니다. 영어를 못해도 따뜻한 미소와 제스처로 소통했고 체력이 부족해도 꼼꼼한 준비와 정리로 효율을 높였습니다. 젊은 동료가 켄지 선배님은 항상 메모하시네요 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대답했죠.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은 떨어지지만 경험은 쌓인다. 그래서 이렇게 메모하면서 실수를 줄이는 거야. 그랬더니 다음 날부터 그 친구도 수첩을 들고 다니더군요. 시간이 지날수록 세대 차이는 오히려 장점이 되어갔습니다. 젊은 직원들은 켄지 씨에게 새로운 기술을 가르쳐 주었고 켄지 씨는 그들에게 삶의 지혜를 나누어 주었죠. 요즘 젊은이들이 이기적이라고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가득하더군요. 제가 더 많이 배우고 있답니다. 시니어의 성공적인 리조바이트 적응기. 벌써 3개월이 지났네요. 아내가 주말에 찾아왔을 때 당신 몰라보게 달라졌어요 라고 하더군요. 허리도 펴졌다고. 켄지 씨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리조트에서의 생활은 켄지 씨의 일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매일 아침 6시, 예전처럼 일찍 일어나지만 이제는 다른 시니어 동료들과 함께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산속 맑은 공기를 마시며 하는 아침 체조는 어느새 습관이 되었죠. 시니어 직원들만의 특별한 문화도 만들어졌습니다. 매주 수요일 점심시간이면 시니어 지혜 나눔 모임이 열립니다. 전직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었던 71세 스즈키 씨는 젊은 직원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주고 은행 지점장 출신의 69세 타나카 씨는 재테크 강의를 합니다. 우리 시니어 모임의 스타는 73세 사카이 씨예요. 평생 요리사로 살아오신 분인데 매주 목요일 저녁이면 직원 식당에서 특별 요리를 만들어주시죠. 지난주 만든 소바는 정말 예술이었어요. 켄지 씨도 자신만의 역할을 찾았습니다. 40년간의 증권사 경험을 살려 시니어를 위한 노후 재무 설계 강의를 시작했죠. 처음에는 시니어 직원들만 들었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젊은 직원들도 하나둘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건 우리 시니어들이 서로의 부족한 점을 자연스럽게 채워준다는 거예요. 제가 컴퓨터를 못하면 65세 야마다 씨가 도와주시고 제가 영어로 힘들어하면 전직 영어 교사였던 68세 미야자키 씨가 도와주시고 특히 자랑스러운 것은 시니어 서비스 매뉴얼을 만든 일이었습니다. 켄지 씨와 다른 시니어 직원들의 경험을 모아 만든 이 매뉴얼은 이제 리조트의 자산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노년층 손님이 오시면 계단보다는 엘리베이터를 안내하고 글씨는 크게, 설명은 천천히. 이런 노하우들을 정리했더니 리조트 측에서 매우 좋아하더군요. 시니어들만의 특별한 친목 모임도 생겼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이면 인생 이모작 클럽이라는 이름으로 모여 서로의 경험과 고민을 나눕니다. 때로는 웃고 때로는 울면서 인생 2막을 함께 걸어가는 동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시니어들끼리만 어울렸는데 이제는 매주 금요일 저녁 젊은 직원들과 식사 모임도 해요. 지난주에는 제가 사케 마시는 법을 알려줬더니
그들이 인스타그램 하는 법을 가르쳐 주더군요. 인생 이막에서 맞이한 겨울이 켄지 씨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새로운 시작을 꿈꾸며 혹시 스키 타보신 적 있으세요? 어느 날 젊은 동료가 켄지 씨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나는. 말끝을 흐리던 켄지 씨의 눈에 스키를 즐기는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침 업무 시작 전에 스키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넘어지고 일어서고 무릎이 깨질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 즐거웠죠. 68년 인생의 처음으로 스키를 타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켄지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이 이렇게 달라질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주말이면 도쿄에서 온 아내와 함께 근처 온천을 둘러보고 가끔은 손녀들이 찾아와 할아버지의 새로운 일터를 구경하기도 합니다. 며칠 전에는 손녀가 학교 숙제로 존경하는 인물을 써오라고 했을 때 저를 썼대요. 68살의 할아버지가 새로운 도전을 하는 모습이 멋있다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글쎄요. 남자가 이렇게 울어도 되나요? 켄지 씨는 이제 다른 시니어들에게도 조언을 해줍니다. 은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말이죠. 여러분, 제가 리조트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도전하는 자에게 나이는 없다는 것입니다. 길을 걸을 때는 앞만 보지 말고 주위도 둘러보세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새로운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책상 한켠에는 다음 시즌 근무 계약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연장하시냐는 질문에 켄지 씨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아직 스키는 초보지만 다음 시즌에는 꼭 중급자 코스에 도전하고 싶거든요. 오늘 내용 정리. 오늘은 일본의 신종 시니어 직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리조바이트, 시니어 AI 맞선, 시니어 대여 서비스 등 일본에서는 시니어들의 경험과 지혜를 활용한 새로운 일자리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곧 이런 변화가 찾아올 것 같은데요. 은퇴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관심 있는 분야가 있다면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